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윤리사상 제 6번째 시간 순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정말 순해 보이죠, 그렇죠? 순하다. 근데 순자는 선진유학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것은 그 이후에 송나라식이 성리학자인 주희의 경우 순자를 아예 유학의 계보에 넣지 않으려고 하죠. 주희의 성정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성선설을 계승한다.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인데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다 라는 말은, 이치라는 말은 이 자체가 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선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순자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아마. 어떻게 하니까요? 예. 맞죠? 예. 원래 유학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을 닮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우리 하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다?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이치를 우리의 본성 속에 넣어줬고, 따라서 그러한 이치는 어떤 이치? 선한 이치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 말을 해야 되는데 순자의 경우는 하늘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한 본성의 근원이 보통 우리 알지만 천원지방설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것이 동양의 기본적인 그 자연관입니다. 한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동그랗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다? 우리의 발은 네모나다. 왜 네모났냐? 땅을 닮았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늘과 땅의 어떤 중간적 존재로서 하늘의 어떤 기품을 이어받은 존재. 따라서 본성이 선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이걸 거부한다. 그래서 순자복에 인간은 선하지가 않고 오직 이기적 욕망만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앞에 봤던 맹자라든가 이후에 나올 주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유학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그런 내면적인 도덕성에 대한 관념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본다면 유학자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 얼굴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잘생기셨네요. 먼저 첫 번째 성악설 알아볼까요? 순자는 본성이 어떻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보이죠. 선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착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한한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갖고 싶은 그 재화, 물건들, 우리가 욕망하는 그 대상들이 어떻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의 대상들은 한정되어 있다. 재화 혹은 재물 혹은 뭐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다툰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다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이 순자의 생각인 거죠. 따라서 당연히 춘추시대라는 것은 이러한 욕망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착하게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걸 뭐라냐? 우리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화성기위라죠. 화성기위에서 변화시키다. 무엇을 일으켜서 일으킬 기자에다가
인위라고 하죠. 인위. 그래서 인위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화성기위의 내용이죠. 그래서 악한 우리의 선천적인 본성을 어떻게 후천적으로나마 좀 선하게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꾸는 방법을 우리 뭐라 하냐? 교화라고 해요. 교화. 그래서 교자가 가르칠 것자죠. 그래서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안 가르치면 변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면 변화 안 된다. 가르쳐야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성악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보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가르칠 내용.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예라는 거죠. 예. 먼저 자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좀 있네요. 네. 자료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런 예를 듭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굽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도지게 나무편은 기계에 넣어야지만이 펴진다. 무딘 새우치는 갈아야지만 날카롭게 된다. 뭐 한 후에 마찬가지로 아까 봤겠지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맞죠? 어떤 무언가를 하고 난 후에 선해진다는 거죠. 그 후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 부분 바로 뭘 가르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승에 의해서 가르침 받고 또 법도를 배운 다음에 예의를 알게 된 이후에 다스려진다. 따라서 본성은 스승, 법도, 예의를 알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 아까 말했지만 교육의 내용이 바로 이 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예를 가르쳐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 기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자, 순자에 있어 예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내용에 있어 차이는 잠시만요. 공자, 맹자 혹은 순자에 있어서 예의 내용의 차이 이걸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용 차이는 없다. 얘는 똑같아요. 우리 우들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보해드리고 항상 뭔가 공경으로 대하고 이런 건 똑같은 거죠. 혹은 우리 관혼상제라고 해서 전통적인 예식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게 꼭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문, 가래라 하는데 가래에는 크게 네 가지 공식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혼인식, 상, 그거 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그거 장례식이죠. 장례식. 다음 제는 제사. 이것들 모두 다 예입니다. 가래라고 해서 예죠. 예. 예라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찮음을 통해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맞춰 항상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 내용에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 예의 기원에 있다는 거죠. 예의 기원. 특이하게 순자는 성인이 사고와 고려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예라고 봅니다. 예라는 건 보통 당연히 이 시대에는 예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죠.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맹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맹자는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맹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 무엇으로서? 그렇죠. 사덕이라는 것으로서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예라는 것은 맹자가 보기에 본성 속에 사덕으로 들어있는 것 따라서 굳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순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얘의 내용에서 차이는 솔직히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얘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맹자는 내면에서 나왔다면 순자는 철저하게 외면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우리 맨 처음 순자가 왜 유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 힌트가 된다는 거죠. 천인분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사람 하늘과 사람을 분리하다는 뜻이죠. 하늘과 사람을 분리하다, 둘로 분리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을 어떻게 닮은 존재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성도, 도덕이라는 것도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도덕의 내용 뭡니까? 예죠, 예. 예라는 것도 하늘이 일종의 내려준 것이고, 어떤 하늘의 그 기준이 있다 보는데, 순자 보기에 그 예의 기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다? 그냥 자연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왜 갑자기 천둥이 친다 그러면 하늘께서 우리의 비도덕적인 행동,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급사를 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한 함에 되면 하늘이 벌을 주는구나. 또 우리 윤동주 씨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늘이 어떻게 우리 보고 있는 거죠. 항상 지켜보면서 너희들이 옳은 행동을 하냐 아니면 틀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기준으로서 지켜보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하늘에 비춰서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인간의 생각인데, 순자는 거부하는 거죠. 저 하늘의 천둥과 너의 죽음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어쩌다 우연으로 일어난 거죠. 하늘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고 도덕은 자연의 것이 아닙니다. 도덕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 도덕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얘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도덕 분리시키고 하늘과 인간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이 순자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로서 통치하는 것이 예치입니다. 예를 가르쳐 본성을 교하는 정책에서 예를 가리키고, 그런 예를 가리킴으로써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본성을 선하게 만든 다음에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가랑 분명히 다른 측면은, 법가는 단지 혁명만 가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면적인 따름이 없다는 거죠. 순자도 일면 유학자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내면적으로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다만 본성이 원래 그렇진 않으니까 바꿔서, 그래서 예의를 갖추도록 해서 백성이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치의 특징 보면 차별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차별, 어떤 차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혹은 많이 나는 사람, 혹은 젊은 사람. 형이 그 오륜 중에 하나가 장유유소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은 장자에다가 젊은 유자니까 나이 많은과 젊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유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서가 있어요. 서. 여기서 서는 질서 혹은 순서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말 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먼저 마셔야 될 사람과 늦게 마셔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통 집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먼저 드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애들, 어린아이들, 혹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먹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정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정하는 겁니까? 당연히 예로서 정하는 거지. 예로서 우리 예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혹은 먼저 해야 될 사람과 늦게 해야 될 사람, 혹은 나이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따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위계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이런 위계질서의 어떤 붕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라는 것은 이러한 위계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겠지만 우리 교화란 말에서 들 수 있듯이 순자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교육,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교육이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습이죠. 그래서 변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학 공부를 쌓다라는 뜻이죠. 쌓을 적자에다가 학문학자니까.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꾸준히 해야지 본성이 변한다 이 말이죠. 꾸준히 공부해서 변화시킨다.
그래서 누구나 성이 될 수 있다. 특이한 건 우리 맹자 어땠습니까? 맹자 누구나 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맹자도 누구나 성이 될 수 있어. 맹자 똑같습니다. 특이한 게 순자도 맞죠. 똑같이 성이 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성인조차도 본성을 낳겠기 때문이죠. 우리가 맨 처음 얘를 만든 그 성인조차도 본성을 낳겠다고 봅니다. 다만 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얘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도 똑같이 약했는데 우리라고 못될 게 어디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꾸준히 교육 학습만 한다면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순자의 입장입니다. 순자가 그래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청출어람이란 말이에요. 청출어람. 보통 청출어람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죄송하네. 없네.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청출어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보통 그 옛날에는 파란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옥색 물감을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옥색 모양을 먼저 뽑아서 그 옥색을 어떻게 농도를 짙게 해서 만든 게 청색이란 말이죠. 당연히 옥색에서 청색을 뽑는데 어느 게 더 짙습니까? 짙은 건 어느 거예요? 당연히 맞죠. 청이 더 짙죠. 그래서 보통 청출어람이라면 옥색에서 푸른빛을 뽑지만 푸른빛은 더 푸르다라는 얘기에서 나오는데 보통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승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순자가 했다는 거죠. 순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청출어람이라는 이게 말이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쌤 어릴 때 이 쌤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젊은 국어선생님이 왔어요. 그때 처음 오신 분이 처음 학교 오셨는데 되게 수업 잘 못했어요. 아무튼 그때는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만만하게 그 쌤이니까 만만하게 젊은 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문제집 주세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황당해하면서 준 게 그 문제집이 청출어람이라는 문제집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딴 게 아니고 이거 문제 줄 텐데 그냥 공짜는 못 주겠다. 그래서 매주 와서 공부한 만큼 검사를 맡아라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들 문제집 자기 힘으로 혼자 다 푼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 문제집 쌓아놓기만 하죠. 그렇죠? 아니면 초반에 조금 묻고 맞죠.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의 정석 맞죠. 집합과 명제부분만 새까맣게 나와요. 하도 지문부터 가죠. 떠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뒤로는 안 넘어가지죠. 그런 것처럼 문제집 원래 자기가 받으면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도 솔직히 이 문제 받고 나서 굉장히 귀찮았어요. 풀기 싫었는데 근데 매주 이렇게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면서 결국 다 풀었습니다. 한권을 다 혼자서 모르는 부분은 혼자 답지 보면서 해설 보면서 막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그것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학습해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게 왕도가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 공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학이사. 불사증망. 배운다는 거를 맞나 이게? 저 기억이 안 나네. 맞나?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인터넷 같이 한번 확인해 보요.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 선생님도 이럴 때 쓰라고 인터넷 있는 건데 인터넷도 안 터지네.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거 왜 이런 기억 안 나지 항상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왜냐면 가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갑자기 생각나는 애들을 치다 보니까 많이 막힙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공자도 이 말을 하는 게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않으면은 위태롭다는 말이었어요. 배우고 생각지 않으면은 위태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화하고 또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배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아까 그 말. 학이사 불사즉태. 그래서
배우고 생각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말을 한 공자가 그런 말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렇게 가만히 남의 것을 이렇게 주입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 수가 있죠. 특히 언어영역 같은 부분이라든가 또 인문학 자체가 전부 다 어떤 사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유 능력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항상 꾸준히 생각을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순자는 교육을 중시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순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약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순자하면 일단 본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시켜야겠죠. 변화시키는 건 뭐랍니까? 화성기위라 합니다. 화성기위 뜻 그대로 인의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교육의 내용, 인의의 내용이 뭡니까? 인의의 내용, 그것이 뭐다? 예라는 거죠. 예를 그래서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시켜서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예는 하늘이 만들었습니까? 하늘입니까? 성인입니까? 둘 중에 뭐죠? 네, 그렇죠. 하늘이 아니고 성인이죠. 성인. 이렇게 놓으니까 왠지 19금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자 넘어와서 그래서 결국 예라는 것은 성인이 만든 것이고 그러한 예를 가리키고 따라서 그러한 예를 가리켜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이 악한 본성을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선한 본성으로 변화시켜서 정치를 해야지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가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도 안 하고 순자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지금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욕망이 있다.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혼란이 생긴다. 천황은 그 혼란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엇을? 예의. 보통 순자는 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예라고 단독으로 표현하지 않고 항상 예의라고 모아서 표현합니다. 예의를 지정하여 분별함으로써 분별. 아까 봤겠지만 예의의 특징은 평등이 아니라 차등성, 분별성,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상대 욕망을 길러준다는 것은 적절하게 채워준다는 거죠. 반면 어떻게 해결하고 한데 다하지 않도록 사물을 다하지 않도록 적절히 한계 지어준다는 거죠. 알겠죠? 순자의 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보기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자, 보죠. 예. 보기 1. 사회질서 유지수단으로서 법과 권력. 당연히 법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X.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맞죠? 화성기위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화성기위. 동그라미. 인내의 덕을 교육과 노력으로 맞죠. 알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의 교육 혹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고 예를 통해 본성에 내재하는 사단을 확충. 본성에 내재한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겁니까? 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예. 당연히 이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X. 사단이 본성에 내재한다면 그건 선설이잖아요. 그렇죠? 확충이라는 단어도 맹자거고.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니은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순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